오일 파스텔은 이런 촉 부분이 아무래도 되게 굵고 뭉개지는 부분들이라서 섬세한 표현 자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오일 파스텔은 확실히 드로잉 같은 되게 선적인 작업이 더 잘 맞는 도구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일 파스텔로도 좀 섬세한 작업을 원하신다면 오늘은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번에 화방넷 5기 페인터즈에 선정이 돼서 화방넷에서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과 오일 파스텔 전용 패드 그리고 오일 파스텔 전용 픽사티브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오일 파스텔은 좀 직관적인 도구이고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편한 제품이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시넬리에가 오일 파스텔을 처음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1887년에 생겨난 브랜드여서 되게 역사가 깊고 그만큼 노하우가 많은 회사이고, 오일 파스텔이 만들어진 계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피카소에게 좀 더 자유로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재료이죠. 꼭 종이, 캔버스 아니어도 나무, 철판 이런 다양한 지지체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오일 파스텔입니다. 참고로 제가 받은 제품은 72색 제품이고요. 그림을 그릴 종이로는 같은 시넬리 회사의 오일 파스텔 패드 용지를 사용하겠습니다. 다들 종이를 구매하시면 보통 이런 그람수가 적혀 있을 거예요. 이 그람수는 가로 세로 1m 무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1m에 340g이라는 뜻이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켄트지가 있고 또 수채화 용지로 많이 쓰는 이런 RCG가 있죠. 이 RCG에도 좀 적혀 있는데 이 제품은 300g이죠. 이 RCG보다 좀 더 무게감이 있는 용지이고 그 뜻은 더 두껍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 켄트지는 보통 220g입니다. 두께감이 좀 보이실까요? 그만큼 두께감이 있어서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트레이싱지가 한 장씩 꼭 껴 있습니다. 열심히 그린 그림을 다른 종이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일 파스텔의 느낌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문교 오일 파스텔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시넬리아가 더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더 좋을 거란 예상은 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먼저 발색력이라든지 질감 이런 부분들을 좀 볼게요. 둘 다 코발트 블루를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도 코발트. 그래서 먼저 문교 오일 파스텔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쓰던 크레파스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그렇다고 막 무른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시넬리 약간의 견고함은 있지만 문교 오일 파스텔보다는 좀 더 약간 크리미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저는 그런 차이보다 색감이 이렇게 다르게 생산이 된다는 게 되게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같은 코발트 블루입니다. 문지를 때 이런 찰필도 많이 사용하시고 손도 많이 사용하시죠. 먼저 찰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문교 제품 해볼까요? 찰필을 이용한 번짐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손으로 문교도 부드럽게 잘 펴지네요.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다면 문교는 처음 오일 파스텔을 그은 자국이 좀 남아요. 근데 시넬리에는 처음 그었던 그 자국이 그렇게 심하게 남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확인하고 싶은 게 커버력? 오일 파스텔을 한 번 칠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색을 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어요. 이번엔 버밀리온 색을 준비해 왔고 칠해볼게요. 그리고 시넬리의 버밀리온.
확실히 발색력이 시넬리에가 더 좋네요. 아무래도 크리미한 그 질감 덕분에인 것도 있고 가볍게 바르는 것도 커버가 좀 더 잘 되는 게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 비교해 볼게요. 오일 파스텔에 건성유를 이용해서 그리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건성유로 잘 펴지는지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물감처럼 묻어나기도 합니다. 문교도 한번 볼까요? 문교 역시 잘 블렌딩 되고 묻어나고요. 색을 섞는 느낌도 발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성유를 이용해서 발색을 해보니까 색감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훨씬 시넬리에가 채도도 좀 선명한 느낌이 들고 혼색을 해도 탁해지는 느낌이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그 전에 부수적으로 준비한 재료들을 좀 보여드리면, 오일 파스텔이 더러워지면 표면을 닦을 수 있는 핸드타월, 세밀한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찰필이랑 연필 심갈인데 찰필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니트릴 장갑, 손이 더러워지기 싫으시면 이런 장갑을 준비하신 것도 좋습니다. 형태는 색연필로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고, 그 위에 이제 색을 좀 입혀주면서 좀 더 자세한 형태를 잡아볼게요. 오일 파스텔이 워낙 크리미하니까 되게 미끄러지듯이 잘 발립니다. 스케치는 연필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연필의 흑연이 오일 파스텔의 색감과는 다르게 도드라지기 때문에 도드라지지 않는 부드러운 핑크톤의 색연필로 스케치를 했습니다. 지금 모델의 머리 부분에 밝은 부분을 먼저 색을 얹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두움을 찾아서 좀 더 형태가 잘 보이게 해볼게요. 이제 피부톤을 들어볼까요? 72색이기 때문에 색감들이 아무래도 좀 풍부하겠죠. 완벽히 똑같은 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색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색을 섞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약간 러프하게 들어간 다음에 색을 섞으셔도 늦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바로바로 만들어내는 느낌이 좋으시다면 바로바로 색을 레이어 하시면서 원하는 색감을 만드셔도 됩니다. 저는 처음엔 러프하게 색을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레이어해서 색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러프하게 느껴지는 색감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칠해 봤고요. 이제 밝음이랑 어둠을 좀 더 강조를 해서 대비가 되게끔 단계를 밟아 볼게요. 그래서 좀 더 이미지가 확 잘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색을 넣으면서 느껴지는 건데, 이 종이의 질감도 되게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종이의 질감이 되게 부드럽게 잘 발리게 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저는 원래 오일 파스텔 할 때 되게 좀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칠해야 하는 이런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피로도가 있는 그런 재료인데, 시넬리에는 전혀 그렇지 않네요.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다 보면 날카로운 부분을 묘사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일 파스텔 자체는 되게 뭉툭하잖아요. 섬세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뒷면에 모서리가 딱 잡힌 부분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은 되게 친절하게 여기 뜯을 수 있게 절취선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뜯어주면 쉽게 좀 뜯을 수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좋은 것 같고, 모서리 부분 있죠? 를 이용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표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섬세한 작업은 마무리쯤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해볼까 해요. 이 정도 색을 얹고 나서 이제 문질러 볼 부분들은 좀 문질러 볼까요? 오일 파스텔로만 그리면 군데군데 오일 파스텔이 뭉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찰필을 이용해서 매끄럽게 펴주기도 하면서 또 그 뭉쳐있는 걸 가져와서 다른 부분에 색을 또 칠해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모호하게 일부러 이렇게 흐트러 놓을 수도 있고요.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건성류를 이용해서 이런 좀 세밀한 브러쉬로 섬세하게 작업도 해보겠습니다. 브러쉬에 건성류를 묻혀서 다시 오일 파스텔을 묻혀줍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하시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평소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오일 파스텔에 건성류를 묻혀서 표현을 하면 유화를 할 때의 느낌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는 해보고 싶은데 약간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오일 파스텔에 건성류를 묻혀서 표현해 보시면 좀 비슷한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고, 대략적인 유화를 아주 약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유화랑 완전히 똑같냐? 그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화를 본격적으로 할 마음이 생기신다면 유화는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오일 파스텔은 촉 부분이 아무래도 되게 굵고 뭉개지는 부분들이라서 섬세한 표현 자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오일 파스텔은 확실히 드로잉 같은 되게 선적인 작업이 더 잘 맞는 도구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일 파스텔로도 좀 섬세한 작업을 원하신다면 이런 방법을 추천드려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제 픽사티브를 뿌려볼 건데요. 픽사티브를 뿌리기 전에 표면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 전용 픽사티브는 비닐 수지로 되어 있어서 파스텔 색감이 뿌옇게 변하는 걸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픽사티브까지 뿌려봤고요. 픽사티브를 뿌리니까 은은한 광택으로 균일하게 코팅이 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일 파스텔로만 마무리를 하면 쉽게 외부 자극에 묻어나기 때문에 이런 픽사티브를 뿌려주신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픽사티브가 완전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은 아니에요. 가벼운 접촉까지만 보호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강한 자극이나 긁히면은 오일 파스텔이 긁히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픽사티브가 분사력이 되게 고르고 입자가 고운 게 느껴져서 되게 부드럽게 코팅이 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분사력이 좋지 않은 픽사티브는 되게 물매치처럼 쉽게 물방울이 맺히거든요. 그런데 전용 픽사티브는 그런 점이 없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을 쓴 간략한 소감은 가장 유화 느낌에 가까운 오일 파스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색감적인 부분이 제일 큰 장점이고, 혼색을 해도 그렇게 탁해지지 않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부드러운 질감 때문에 유화로 그린 듯한 질감도 비슷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건성류로도 잘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유화를 접하기 전에 맛보기 느낌으로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을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리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